수진이 조용한 도서관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났다. 두 사람은 양자 컴퓨터에 대해 최근 구글 퀀텀 AI에서 발표된 논문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양자 오류 정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읽은 바로는 양자 컴퓨터가 큐비트의 오류 문제 때문에 아직 실용화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훌륭한 질문이네, 수진.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아주 민감한 단위를 사용해서 작동하지. 그런데 큐비트는 환경과 쉽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오류를 일으킨다네. 양자 오류 정정은 이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해서 계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도와주는 중요한 기술이지. 그렇다면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컴퓨터를 쓸 때 발생하는 오류와 비슷한 건가요? 고전 컴퓨터와는 조금 다르단다. 고전 컴퓨터는 데이터의 비트가 0에서 1로 바뀌거나 그 반대가 되는 오류를 수정하지. 하지만 큐비트는 중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류가 단순히 0과 1의 변환 문제가 아니야. 큐비트의 상태가 왜곡되거나 얽힘이 깨질 수 있지. 그래서 양자 오류 정정은 더 복잡한 구조를 필요로 한단다. 아, 그래서 표면 코드 서페이스 코드 같은 기술이 나온 거군요. 제가 표면 코드가 높은 임계값을 가지고 있어서 양자 컴퓨터에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 표면 코드는 큐비트를 2차원 격자로 배치해서 여러 큐비트가 함께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하도록 설계된 기술이지. 특히 중요한 건 임계값 이하 성능이라는 개념이야. 큐비트의 오류율이 일정 임계값 아래로 떨어지면 논리적 큐비트의 오류율이 지수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지. 그럼 이번 연구에서 거리칠 표면 코드와 같은 고도화된 방법이 사용된 건가요? 정확히 말했구나. 연구자들은 거리칠 표면 코드로 논리적 큐비트의 수명이 물리적 큐비트를 초과하는 성과를 얻었단다. 이것은 오류 정정이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야. 이제 더 많은 큐비트를 추가해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신호지. 그런데 실시간 디코딩 기술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오류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게 왜 그렇게 필요한 걸까요? 좋은 질문이네. 실시간 디코딩은 큐비트가 계산 중 오류를 일으킬 때 즉각 수정하는 과정이야. 계산이 진행되는 동안 오류를 빠르게 수정하지 않으면 오류가 쌓여서 전체 결과를 망칠 수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평균 63마이크로 초의 지연 시간으로 실시간 디코딩을 구현했단다. 이는 대규모 양자 컴퓨터에서도 안정적으로 오류를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지.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반복 코드 애프티션 코드도 언급하셨잖아요. 거리 29 반복 코드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반복 코드는 정보를 여러 큐비트에 복사해서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하는 간단한 방식이야. 거리 19 반복 코드는 한 큐비트의 정보를 29개의 큐비트로 확장해서 상관 오류를 감지할 수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초저 오류율 트랄러 에러 레지민 12승을 달성했지. 덕분에 장시간 계산에서도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단다. 그럼 구글 웰로우 칩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웰로우도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냈다고 들었는데요. 웰러는 랜덤 회로 샘플링 RCS를 통해 양자 컴퓨터의 성능 우위를 보여준 칩이야. 단 5분 만에 10에 25승련 걸릴 연산을 수행했지. 하지만 웰러의 초점은 성능 우위에 있었고 이번 연구는 안정적인 오류 정정과 확장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췄단다.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둘 다 양자 컴퓨터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기술들이지. 정말 양자 컴퓨터의 세계가 너무 흥미로워요. 오류 정정 기술이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하다는 걸 몰랐어요.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돼요. 맞아. 수진, 양자 오류 정정은 우리가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열쇠와도 같단다. 언젠가는 내가 이 분야에서 직접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을 거야. 그날을 기대하마. 두 사람은 대화를 마치며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생각에 잠겼다. 양자 오류 정정의 필수성에서 최신 기술로의 여정. 양자 오류 정정이란 무엇인가?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고전 컴퓨터와는 다른 물리적 기반 위에 작동합니다. 이들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는 중첩과 얽힘 엔탱글러먼트이라는 독특한 양자적 성질을 통해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 뒤에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큐비트는 극도로 민감합니다.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정보가 손실되거나 왜곡될 위험이 높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자 오류 정정 퀀텀 에러 커렉션이 필수적으로 등장합니다.
양자 오류 정정은 큐비트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입니다. 고전 컴퓨터에서도 오류 정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비트를 감지하고 수정하기 위한 페리티 체크 패러티 체크와 같은 방법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에서의 오류 정정은 더 복잡합니다. 큐비트는 단순히 0과 1로 표현되는 비트의 세계를 넘어 힐버트 공간으로 알려진 무한한 상태 공간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큐비트 상태를 직접 측정하면 원래 상태가 붕괴해버리므로 오류를 탐지하는 과정에서 큐비트의 정보를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양자 오류 정정은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다수의 접근 방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표면 코드, 서퍼스 코드, 반복 코드, 레퍼티션 코드, 색 코드, 컬러 코드 등 다양한 오류 정정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들 중 표면 코드는 특히 높은 오류 임계 가슴 스레숄드를 제시하며 물리적 큐비트를 대규모로 통합하여 안정적인 논리적 큐비트를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양자 오류 정정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는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며 현재의 이론적 단계에서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양자 오류 정정 기술과 그 장단점.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접근법을 제안하며 각 방식은 고유한 장점과 한계를 지닙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양자 컴퓨터의 목적, 환경, 요구사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됩니다. 반복 코드, 레퍼티션 코드, 단순함 속의 강력함. 반복 코드는 양자 오류 정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동일한 정보를 여러 물리적 큐비트에 반복적으로 저장함으로써 하나의 큐비트에 발생한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큐비트의 상태를 3개의 큐비트에 복사해 저장하고 다수결 원칙을 통해 잘못된 큐비트를 교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현과 쉬운 설계로 초기 양자 컴퓨터 개발에서 효율적이나 다량의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하며 정보 저장 효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는 대규모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표면 코드, 서퍼스 코드. 현대 양자 오류 정정의 핵심. 표면 코드는 현재 양자 컴퓨터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입니다. 이 방식은 2차원 평면상에서 물리적 큐비트를 배치하고 논리적 큐비트를 구성하기 위한 복잡한 결합 패턴을 사용합니다. 표면 코드는 물리적 큐비트의 개수를 늘릴수록 오류 정정 능력이 지수적으로 향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높은 오류 임계값을 통해 내결함성 구현이 용이하며 대규모 양자 시스템에 적합하나 구현이 복잡하며 고성능 하드웨어와 정교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색 코드, 컬러 코드 다재 다능한 대안. 색 코드는 3차원 구조를 기반으로 더 다양한 오류 정정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방식은 일부 응용 분야에서 표면 코드보다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오류 정정 패턴을 지원하며 특정 응용에서 더 효율적이나 구현 복잡도가 높고 현재 표면 코드만큼 실질적인 응용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 코드에서 표면 코드, 색 코드로 이어지는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으며 각 기술은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실험적 기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대규모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기술들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작업은 양자 컴퓨팅의 다음 단계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랜덤 회로 샘플링 RCS와 표면 코드, 서퍼스 코드의 중요성 이해.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실제로 우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양자 컴퓨팅의 존재 이유와 타당성을 증명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랜덤 회로 샘플링 랜덤 서컷. 샘플링 RCS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설계된 도구입니다. RCS는 무작위로 생성된 양자 회로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여 분포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자 회로가 출력하는 복잡한 분포를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복잡한 미로를 걷는 사람의 움직임을 즉석에서 예측하는 것이 고전 컴퓨터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RCS 결과를 정확히 모사하는 것은 기존의 슈퍼컴퓨터에서도 극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2019년 구글의 시커모 칩은 RCS를 통해 고전 컴퓨터로는 1만 년이 걸릴 연산을 200초 만에 수행하며 양자 우월성 퀀텀 서프레머시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최근 윌로 칩은 이를 넘어 10셉틸리언 CV 25승년이 걸릴 연산을 단 5분 만에 해결하며 RCS가 단순한 이론적 벤치마크를 넘어 양자 컴퓨팅의 실질적 성능을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RCS는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를 능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RCS는 무작위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문제에 의존하지 않는 객관적인 벤치마크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RCS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RCS 자체가 실질적인 응용 사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RCS는 고전 컴퓨터와의 성능 비교에는 유용하지만 이 결과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양자 알고리즘이나 상용 기술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RCS는 양자 컴퓨팅의 초기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적 도구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넘어 실용적 알고리즘으로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표면 코드와 임계값 이하 성능. 양자 오류 정정의 주요 목표는 큐비트의 오류를 억제하여 논리적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널리 연구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표면 코드 서퍼스 코드입니다. 표면 코드는 2차원 평면상에 큐비트를 배치하고 서로 얽히는 방식으로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하는 강력한 구조를 제시합니다. 표면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임계값 이하 성능빌로 스레숄드 퍼포먼스입니다. 이는 물리적 큐비트의 오류율이 특정 임계값을 넘지 않을 때 논리적 큐비트의 오류율이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임계값 이하로 오류율을 낮추는 것은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거리 5 및 거리 7 표면 코드에서 임계값 이하 성능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물리적 큐비트 수를 늘림에 따라 논리적 오류율이 지수적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양자 오류 정정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거리 7 코드에서는 논리적 큐비트의 수명이 물리적 큐비트보다 더 길어지는 손익분기점 초과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험적 진전을 넘어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내결함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표면 코드는 오류 정정 능력이 탁월하며 대규모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논리적 큐비트의 수명을 연장하여 내결함성 시스템 구현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표면 코드는 물리적 큐비트를 다루는데 높은 기술적 요구사항이 있으며 정교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오류 정정을 위해 대규모 물리적 큐비트를 요구하며 이는 현재 양자 컴퓨팅 자원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표면 코드와 RCS의 조화 이론과 실험의 만남. RCS는 양자 컴퓨터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표면 코드는 이를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합니다. 표면 코드의 임계값 이하 성능은 단순히 오류를 줄이는 것 이상으로 논리적 큐비트를 안정화하여 실질적 양자 컴퓨팅 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두 기술의 결합은 양자 컴퓨터의 초기, 실험적 단계에서 상용화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랜덤 회로 샘플링이 성능 비교를 위한 지표라면 표면 코드는 이를 실질적인 계산 가능성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실시간 디코딩 기술의 혁신. 양자 오류 정정에서 단순히 오류를 감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빠르게 수정하지 않으면 계산 중 발생한 새로운 오류가 누적되어 전체 연산이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실시간 디코딩 기술 릴타임 디코딩입니다. 양자 컴퓨팅에서 디코딩은 오류를 감지하고 이를 수정하는 정보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양자 계산과 동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양자 회로가 깊거나 복잡한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평균 63마이크로초의 지연 시간 레이턴시로 실시간 디코딩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디코더와 양자 프로세서를 통합해 계산 중 오류가 누적되지 않도록 설계된 혁신적 성과입니다. 실시간 디코딩은 계산 중 발생하는 오류를 즉시 수정하여 연산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대규모 양자 컴퓨터에서도 안정적인 오류 정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디코더와 양자 프로세서를 실시간으로 통합해 상용화 가능성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더불어 실시간 디코딩 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긴밀한 통합을 요구합니다. 특히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디코딩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계산 정확도를 보장하는 것이 기술적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디코딩 알고리즘의 최적화와 더불어 양자 고전 통합 프로세서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고거리 반복 코드와 초저 오류율. 반복 코드 레퍼티션 코드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양자 오류 정정 방식으로 정보를 여러 물리적 큐비트의 복사의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거리 19 반복 코드를 활용해 초저 오류율 얼트러 에러 레이트를 달성하며 양자 오류 정정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거리 -29 코드는 한 큐비트의 정보를 29개의 물리적 큐비트로 확장하여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합니다. 이는 초저 오류율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약 1시간에 한 번 발생하는 희귀상관 오류 코럴레이터드 에러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류율을 약 12-10승 수준으로 억제하여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양자 계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장시간 계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관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하며 초저 오류 환경을 제공하여 상용 알고리즘 실행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반복 구조를 통해 구현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허나 반복 코드는 다수의 물리적 큐비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원 소모가 큽니다. 또한 고도로 복잡한 계산에는 정보 저장 효율이 낮아 대규모 양자 컴퓨터에서는 다른 정교한 코드와 함께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 윌로 양자 칩과 최신 기술의 비교. 구글의 윌로 칩은 양자 컴퓨팅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윌로 칩은 랜덤 회로 샘플링 RCS를 통해 양자 우월성을 입증했으며
기존의 시커모 칩을 크게 넘어서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이번 연구는 표면 코드와 거리 -29 반복 코드를 통해 양자 오류 정정의 실질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양자 컴퓨터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실용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계산 성능과 오류, 정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윌로와 같은 혁신적인 칩은 양자 우월성을 입증하며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번 연구는 양자 오류 정정이 상용화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 디코딩, 초저 오류율, 그리고 표면 코드와 같은 기술은 양자 컴퓨터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열쇠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결합되어 양자 컴퓨터가 단순한 이론적 성공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산업을 혁신할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양자 오류 정정 기술. 양자 오류 정정은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를 위한 관문입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는 연구 목적으로는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내결함성을 갖춰야 합니다. 양자 오류 정정은 물리적 큐비트의 한계를 극복하여 안정적인 논리적 큐비트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논리적 큐비트의 수명이 물리적 큐비트를 초과하는 손익분기 전 브레이크 이빈을 넘어섰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양자 시스템에서 오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음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유용한 양자 알고리즘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신약 개발 양자 컴퓨터는 분자의 양자적 특성을 정확히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신약 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소재 디자인, 새로운 에너지 저장 기술, 예를 들어 고효율 배터리 소재 개발에 양자 컴퓨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 모델링, 복잡한 금융 시장의 양자 모델링과 리스크 분석에서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고 정교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 해결, 양자 오류 정정을 통해 더 안정적인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핵융합, 신재생, 에너지 연구 등에서 혁신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용 분야는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양자 컴퓨터가 단순히 연구를 위한 도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기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최근 구글의 새로운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이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출렁거렸는데, 아직은 105큐빗 정도의 집적도를 가진 기술로 비트코인의 암호 해독에 필요한 수만 큐빗이 요구되는 수준은 한참 멀었다는 점도 주목하셨으면 하고, 지금까지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